지금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인터넷에 밈으로 떠돌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이 보시면 좀 많이 답답하시죠, 솔직히. 이런 게 지금 떠돌고 있다는 게 좀, 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 왜 이런 사진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좀 답답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연일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이 정권에 대해 단순한 실망을 넘어 분노와 불신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PPT 한번 보시죠.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느껴지는 낮은 지지율, 특히 오늘 날짜 갤럽 조사를 보면 1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 봅니다. 총리님, 혹시 17% 이하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혹시 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제발 더 이상 안 떨어지길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 갤럽에서 2012년부터 매주 정기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게 단 2번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기에 2012년도에 10%대를 기록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마찬가지로 10%대를 기록하면서 탄핵으로 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20%대 이하를 지금 고착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지율이 지금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지지율은 국정 추진의 동력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사항이 아니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국정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40%를 대체로 안정적 국정 운영의 토대로 보고 25% 이하로 갔을 때 레임덕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 지금 현재 20% 이하, 콘크리트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전통적 지지층 60, 70대의 어르신들도 그리고 제 지역구를 포함한 영남에서조차 돌아섰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계량한 것입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에 관련돼서 책임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여론조사 하나만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여론조사가 딴 거 말고 뭐 보십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 또 직접 저희가 언론에서 보는 그러한 의견들 다 잘 반영을 해서 국정에 좀 잘 하도록 그렇게 분발. 저는 여기 계신 총리님 포함해서 부총리님, 국무위원들께서 이 부분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최영두 의원께서 경제지표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경제에도 그렇지만 실제 경제는 경제 지표가 좋다고 체감 경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체감 경기의 지표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체감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밤 10시 이후에 시내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느끼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다른, 제가 다닌 지역은 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음식점은 그거로 거의 9시면, 논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9시면 문을 닫고요. 예를 들면 이태원은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참담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어쩌면 마지막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국민들의 화만 더 복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대통령께서 이 시기에
이런 대국민 담화를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총리님, 혹시 어제 국민들이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대통령께 진정으로 바랬던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챙겨보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사과하냐고 묻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없죠. 국민들이 바랬던 거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하는 진심 어린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바랬던 거고요. 하지만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진심 어린 구체적이지도 사과가 아니고 뭔가요?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아니 이것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고 뭡니까? 과연 국민들께서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느꼈는지 어제 뉴스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뉴스는 다 다르죠. 대부분의 뉴스를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나왔던 신문들 대부분이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반드시 여론조사도 안 믿으시고 방송도 안 믿으시고 민심도 안 믿으시고 도대체 누굴 보고 국정운영을 하는 겁니까?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님께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셨다 하는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더니 다시 한 번 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의원님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네, 유감입니다. 지금 저하고 논쟁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네, 필요는 그렇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어제 대통령 담화는 국민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마치 김건희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듯한 아바타 같은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는 순진하다. 전화번호를 바꿔 써야 했다. 부부싸움을 더 해야 했다. 김건희 특검은 상권 분립 위반이고 정치 선동이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하지 마라.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 내내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혹시 윤정윤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간에 윤정윤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뜻입니다. 그 영상 보시면 이건 다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영상이죠.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특검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윤정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현 정부와 국민이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길지 국민이 이길지 이 승부가 나려면 정부가 바뀌던가 국민이 바뀌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바뀔 수 있습니까?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국민의 인식은 주권자로서 늘 옳은 길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가 바뀌어야죠. 쇄신하고 황골탈퇴할 대상은 정부입니다. 총리님, 이 부분 동의하시죠?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보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국민께 드리는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네, 그 부분은 아까 지나갔습니다. 네.